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학부모 컨설턴트 양성교육 8회차. 어떻게 보면 이제 4회차는 이재진 소장님이 해주셨고, 제가 이제 5회차부터 8회차까지 이제 4번에 걸쳐서 이제 컨설턴트 이제 수시 쪽에 기초반에 이제 강의를 이제 맡아서 이제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래도 또 솔직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수시에 대해서 전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많이 접해서 아실 텐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교를 지원을 할 때 한 몇 점대 정도의 점수 정도 가늠할 수 있느냐, 그런 성적들도 상당히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회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대학별로 하나씩 좀 한번 좀 따져보면서 성적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 사진이 옛날에 비해서 좀 바뀌었죠. 요거는 이제 동대문구청에서 그때 강의를 하면서 찍은 사진 중에서 하나 나왔는데, 그냥 한번 좀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지원 이제 가능권이라고 이제 먼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강의의 내용은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교과 전형 위주의 성적을 이제 좀 공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개 내용은 작년 게 아니라 재작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든 보면은 이제 교과 내용이라는 게 교과 전형이라는 게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해서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왜 교과 전형만 하느냐, 아무래도 이제 교과는 이제 정량적인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우리가 좀 가능한데요. 종합이라든지 이제 그런 전형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무래도 이제 좀 너무 이제 극간 차이가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어떤 서류의 어떤 그거랑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신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제 모호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교과 위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올해는 이제 내신 방법이 이제 좀 반영 방법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좀 내신을 이제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교과 쪽을 좀 지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애가 지금 현재 1.8이에요. 아니면 2.3이에요. 이 정도면은 어느 대학에 지원을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과는 어쨌든 대학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과 내신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주요 교과인 국영수 사나 국영수 과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대학들은 또 이제 진로 과목을 정량적으로 환산한다든지 아니면 정성적으로 환산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를 이제 지원하려고 할 때는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식에 맞춰서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는 무조건 등급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과 공통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진로 과목이 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원하는 지원 성적 양식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좀 지원을 하시는 게 제일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과는 이제 정량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급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으니까 교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우리 애가 1등급이다 2등급이다 등급으로만 갖고는 아무래도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매년 입시가 바꿔지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들은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이 지역 균형 전형으로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또 그런 추천 전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인원수를 4%를 한정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명 이내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변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씩 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지원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거를 할 때는 제가 매번 누누이 강조를 했잖아요. 입시 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요강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입시에 대한 지름길이 있다.
그래서 좀 입시 요강을 좀 시간 나실 때마다 하나씩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꼭 그것만큼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꼭 내가 컨설팅을 한다, 아니면 또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그런 정보는 그 입시 요강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꼭 좀 참고를 해서, 예,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학별로 이제 하나씩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그 가톨릭 대학인데요. 가톨릭 대학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그 교과 전형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과 성적, 예, 그 100%고요. 그 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명 이내 추천이에요. 그러니까는 우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입시를 지원할 때 변수들이 있잖아요. 예, 뭐 교과 100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교과 80에다가 뭐 출결 봉사 20, 뭐 약간 좀 그런 비교과를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최저 학력 기준이 있냐 없냐. 근데 또 그 최저 학력 기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떤 대학들은 이 정도로 이렇게 높게 그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을 해야 되나, 그런 대학들도 있고, 아니면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또 최저 학력 기준을 조금 다운시킨, 예, 대학들도 있고,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 올해 그 시험들이 그 수능이 그 선택형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문과 학생들을 이제 봤을 때 그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약간 좀 불리할 수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체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대학들도 바뀌고, 아마 그 올해 그 서울대학도 그 지역균형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국영수, 뭐 사나, 과에서, 예, 2등급이 각각 3개였다가 아마 또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또 3등급 3개로. 예, 그만큼 이제 그 올해 그 수능이 어떻게 이제 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변수들을 다 조합을 해서 아주 최적화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선은 그 가톨릭 대학을 먼저 보시게 되면요. 뭐 국어국문학과, 뭐 철학과, 지금 제가 이렇게 요거 정리한 거는 그 문과 따로, 이과 따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아마 이걸 좀 보시기에는 쉽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좀 재작년 거라서 올해랑은 좀 약간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매번 이제 그 입시를 하다 보면요, 거의 이제 그 비슷한 애들이 거의 똑같은 성적대를 비슷하게 다 지원들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평상시보다 갑자기 좀 뭐 그 최초의 어떤 점수보다는 맨 마지막에 문 닫고 간 점수가 갑자기 푹 낮아지는 과들이 있다. 그러면은 또 그 과들은 또 몰릴 수 있는 또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입시라는 게 퐁당퐁당이라는 법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점수가 높았다가 너무 이제 높으니까 애들이 겁먹어가지고 또 낮게 지원하다 보면 또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또 낮아진 데는 야, 또 만만하니까 또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또 조금 더 높은 애들이 또 이제 지원하다 보면 좀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입시는 그만큼 이제 그 예측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문과 쪽으로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뭐 2.3에서 2.4, 예, 그 다음에 뭐 약간 좀 뭐 특수교육과, 예, 이런 건 좀 특수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그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뭐 심리학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간호학과, 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교과 성적의 평균이 조금 상당히 조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무조건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는 성적이 조금 높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그 교과 전형을 넣기에 주저주저 하시는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실적으로는 그 어떤 최초의 성적은 조금 높을 줄 몰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라고 하는 거는 다른 전형에 비해서 그 경쟁률도 낮고, 그 다음에 또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이라고 하면 또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탈락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교과를 지원한 학생이 무조건 교과만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뭐 학종이라든지 그런 쪽에다 지원하다 보니까 내가 지원한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에서 이제 오라고 이제 콜이 오면 항상 다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그 최초의 어떤 그런 점수와 최종의 점수는 크게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국문과 같은 경우는 뭐 최초 평균이 2.3이었는데 최종이 예, 2.8까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철학 같은 경우도 2.2에서 예, 3.2면은 거의 한 등급이 그만큼 내려간 거죠. 그러면서 충원도 상당히 조금 그 인원수에 비해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더 돌고 도니까 그만큼 이제 그 실제적인 점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이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유심히 보면은 좀 충원율이 많은 그런 과들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인기 있는 학과들 뭐 영어 영문 학부 같은 경우도 한 25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경영학부의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예, 뭐 32명까지도 이제 뭐 이렇게 충원이 되는 이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우스갯소리지만 저희가 이제 뭐 그래 이 양 한번 뭐 질러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질를 때는요 그냥 무조건 낮은 과를 질르면 내가 점수가 모자라지만 그 학과에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질릴 때는 확실하게 질러 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결국은 낮은 데에서 넣는 거는요. 왜냐면 다 그만큼 거기 붙는 애들은 자기가 그 제일 잘 간 대학의 학과기 때문에 결코 걔네들은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비가 오면 그 나무에서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잖아요. 나뭇잎,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비 올 때 빗자루로 나뭇잎 같은 거 쓸어 보신 적 있어요? 예, 절대로 쓸리질 않습니다. 그런 게 바로 낮은 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점수가 낮다 그래서 오히려 낮은 과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높은 과를 지원하는 게, 왜냐면 높은 쪽에 있는 애들은 한편으로 보면은 지갑에 어떤 뭐 돈이 풍족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디든지 충분히 자기를 다 쓸 수도 있고 다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한번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사이트적으로 만약에 진짜 한번 질러본다 그럴 때는 조금 높은 쪽으로, 예, 그 다음에 인기학과 쪽으로 예, 좀 질러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가톨릭 대학에 이제 그 이과 쪽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도 거의 뭐 화학과 같은 경우가 최초에 한 2점이었다가 마지막에는 뭐 2.9, 수학과도 최종 최저가 3.6까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거의 다 뭐 한 0.6에서 0.5에서 아니면 또 그 1 이상까지도 예, 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또 충원율을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컴퓨터 정보 공학부라든지 아니면 뭐 생명공학과 이런 좀 인기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가 또 충원이 상당히 조금 많이 되는 것을 이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가톨릭 대학의 올해 이제 그 지원 성향을 보면 교과 전형이 이제 지역 균형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최저가 있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전체 그 학교마다 15명 이내에 추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무조건 많은 학생들이 다 놓는 게 아니라 어떤 인원수에 대한 이제 그 추천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만큼 이제 좀 경쟁률도 좀 더 낮아질 거고, 그 다음에 그 낮아진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최초의 평균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국대학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그 KU 학교 추천 전형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올해는 또 명칭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KU 지역 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게 그 최저가 원래 없었다가 이제 좀 최저가 이제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그 KU 지역 균형이,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데는 이제 무슨 뭐 지역 균형이라든지 추천이라든지 그러면 어떻든 뭐 그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한정시키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졸업생까지 뭐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올해 졸업 예정자만 가능하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변수를 내는데요. 건대 같은 경우 KU 지역 균형 같은 경우는 최저만 좀 생겼지, 그 다음에 그 추천받는 애들이라든지 뭐 지원하는 애들에 대한 인원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최저가 있다가 없다가 있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결국은 또 아무래도 이제 좀 수능을 이제 좀 본 학생들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최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주저주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평균점은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점들을 조금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건대 같은 경우도 한 재작년 정도 보면은 지금 뭐 영어 영문학과가 평균이 한 1.8이었다가 3.5까지 떨어지고요. 중어 중문학과 같은 경우는 2.6에서 5.7.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과들은 이제 어떤 거냐 하면요. 앞에는 점수대가 이제 좀 괜찮은 애들이 촘촘히 있다가요. 어느 정도 조금 그 사이만 지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점수대가 그 폭이 넓은 애들이 듬성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좀 생각지도 못했던 뭐 5.7까지도 이제 좀 추가 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어떤 학과들은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에 있는 학생이 점수가 촘촘한 그런 과들도 있고, 어떤 과들은 뭐 한 몇 명 정도까지만 촘촘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대가 듬성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어중문학과가 이제 약간 좀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딱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야, 건대 중어중문학과가 마지막에 문 닫고 간 애가 5.7까지 갔대. 그러다 보면은 또 이쪽이 또 엄청나게 또 그 다음에 또 폭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너무 이제 그런 거에 휩쓸리게 되면 이게 또 한순간에 또 바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은 입시는 그 소신껏 지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문화 콘텐츠는 뭐 일정 군데도 2.7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도 1.6에서 2.2까지. 예,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여전히 이제 좀 인기 학과들, 예, 뭐 문과에서의 경영학과는 뭐 56명까지 상당히 조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그런 평균점도 높지만 또 최저점도 낮고, 그 다음에 충원도 뭐 그만큼 또 인원을 또 많이 뽑으니까 뭐 충원 인원도 좀 많아지겠죠. 예,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전형이 최저가 있으니까 아마 요 부분들도 약간 조금은 더 그 점수대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꼭 뭐 주식시장에 요거는 오르겠고 요거는 좀 내리겠구나 꼭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꼼꼼히 좀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건대 똑같이 이제 그 KU 이제 지역균형 쪽으로 이제 올해는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이것도 이제 이과 쪽으로 보면요, 쭉 봤을 때 뭐 화학과 같은 경우는 1.6인데 1.9, 많이 이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생들이 좀 자기네들이 이제 좋아하고 그래도 좀 제일 잘 간 학과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이제 빠지질 않고, 그 다음에 점수대가 그 앞이나 뒤나 촘촘하다 보니까 그 뭐 평균이나 최저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컴퓨터 공학부 같은 경우는 평균이 1.8이었다가 3.9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거의 2등급대가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야, 그래, 봐봐. 여기 뭐, 그, 내신은, 그 교과는 이제, 평균적으로 2등급 초반이나 아니면 이제 뭐 1등급 때는 돼야지 뭐, 거길 가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 라고 하는데, 실적으로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 학생들이 뭐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 보면은 1점대가 아니죠. 예, 뭐 2점대도 있고 3점대, 4점대까지도 보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또 그 뭐 스마트 은행, 제 공학과 같은 경우는 평균이 2.4에서 5.3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건대가 최저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해서 한번 또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전형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뭐 고교 연계인데 요게 이제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그 학종으로 해서 이제 선발을 했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그 교과 쪽으로 이제 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그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던 전형이었는데 뭐 네온 르네상스나 똑같이, 근데 올해는 이제 최저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는 그 추천을 받는데 인문 2명, 뭐 자연 3명, 그 다음에 아마 예체능이 1명,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학교별로 추천 인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또 추천 인원이 제한이 돼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경쟁률이 좀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없던 최저가 올해는 이제 또 생겨났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또 요 점수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그 중상위권이라든지 이제 그런 대학들을 보면 조금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은 이제 뭐 성균관대라든지 아니면 뭐 연대라든지 고대라든지 뭐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 뭐 이런 대학들이 이제 어떤 뭐 추천 전형이라든지 교과 전형들이 올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성적대에 좋은 애들이 그쪽으로 많이 좀 쏠림 현상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매번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이제 교과 전형이 그 없었던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좋은 애들이 좀 지원을 많이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좀 중상위권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학과들은 좀 점수대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고교 연계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1.6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낮게는 뭐 한 2.4 정도까지도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아마 올해는 뭐 최저도 있고 그렇다고 뭐 최저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뭐 두 개가 아마 합이 온가 그럴 건데, 근데 그래도 여전히 최저가 있다라는 거는 그 학생들에게 뭔가 또 하나의 또 장막을 또 쳐버리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점수대의 평균은 더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줬던 평균이 이 정도면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은 더 점수대가 못해도 뭐 적게는 뭐 한 0.2나 0.3에서 많게는 1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과 쪽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거의 한 1점 후반대, 1점 중반대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아마 그 요게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점 초나 2점 중반 정도까지도 아마 그 추가로 합격될 확률이 상당히 조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그 이과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좋아하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그 충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도 한 뭐 52명이 이제 추합이 됐었고, 그 다음에 정보전자 신소재공학부 같은 경우도 뭐 한 27명, 뭐 화학공학과 61명 그런 식으로 조금 상당히 그 충원율이 좀 좋다. 이제 그게 이제 그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고려대 같은 경우가 아마 올해 그 경쟁률이 상당히 조금 높아질 걸로 조금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 학교 추천이요, 한 319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그 추천을 받더라도 뭐 계열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이제 그런 일반 뭐 학업 그런 쪽으로 좀 별도로 이제 좀 학종이나 그쪽으로 좀 지원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학교 추천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요 경우가 그 특히 이제 그 배수 미달이 나왔었던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이게 일괄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인원수가 상당히 조금 많이 줄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리 이제 그 교과 성적이 좋아도 아마 조금 이제 그 심장이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쪽으로 좀 지원을 못할 경우도 좀 상당히 좀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그 이과 쪽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문과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 추천이 그 3개가 합이 5인가 그럴 거예요. 5인가 6인가 그럴 텐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쨌든 이제 뭐 탐구 과목도 2과목의 평균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수학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왜냐면 이제 수학이 결국은 좀 높게 나와야 다른 것들이랑 같이 이제 뭔가 해가지고 이제 합을 5를 맞출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탈락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좀 올해 그 학교 추천, 그러니까 이것도 학교 추천이라는 거는 그 고등학교에서 4% 이내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명이라고 하면은 3, 40이 12명 정도를 추천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추천받은 이제 전형이라든지 학과에 그거 뭐 지 마음대로 이제 쓰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고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아마 그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도 그 4%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 졸업한 학생들도 아마 요런 정도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걸로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 추천이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합격자 평균 내신대가 상당히 뭐 다 1점대만 보이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좀 상당히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요 부분들도 아마 그 최저 학력 기준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그 합격자 내신 평균의 70%니까 그럼 이제 결국은 밑에 80%, 90%, 100%도 있고 그 밑에 또 추합도 있으니까 요거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뭐 완전히 뭐 한 1, 2 정도가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고요. 뭐 한 0.5에서 그 정도 선까지는 아마 조금 그 여유는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과 쪽 같은 경우도 뭐 생명과학부라든지 뭐 생명공학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평균이 뭐 1.11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더 낮아져도 뭐 1점 뭐 한 4나 뭐 그 정도까지도 아마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예상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학교 추천이 그 합격자 내신 평균이 조금 높고 그런데 이제 아마 올해는 그 인원이 그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그 많은 학생들이 그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 그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형 중에 하나가 고대의 학교 추천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강원대도 보면요. 강원대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였는데 요것도 이제 지역 균형으로 바뀌었고요. 대신 이제 그 강원대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추천을 뭐 지역 균형이라고 해도 뭐 추천 제한에 대한 그 인원의 제한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무작위로 다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좀 보면은 뭐 국문과가 뭐 2.1 그 다음에 조금 높은 뭐 산업 심리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문과 학생들이 약간 이제 조금 그 과를 이제 지원을 할 때 조금 약간 좀 회피해야 될 것들이 좀 여기서 좀 보시면은 쭉 봤을 때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다 그 어떤 뭐 사회학과라든지 뭐 정치외교라든지 뭐 심리라든지 예 그런 쪽 있죠. 그런 쪽에 좀 학생들이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신중을 좀 기하실 필요가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것들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요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도 충원도 많아지고 역시 이제 그 제일 문과에서 높다라는 경영학부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경영학과 쪽 같은 경우가 충원이 제일 많이 이제 좀 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솔직히 어설프게 질릴 바에는 이왕이면 조금 높게 질려라. 예, 혹시나 나중에 또 충원이 이제 좀 많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과 쪽 같은 경우도 좀 아무래도 이제 좀 문과 쪽보다는 이과 쪽이 그래도 조금 더 내신대로는 좀 여유롭죠. 그러니까는 여기도 보면은 뭐 전자융합공학부가 평균이 한 2.7, 그 다음에 전기공학부가 한 2.78, 그 다음에 또 로봇학부 같은 경우도 뭐 2.9.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그 학생부 교과를 넣을 때 아무래도 이제 문과 학생들보다는 이과 학생들이 좀 점수대가 조금 낮아지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대학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국민대학 같은 경우도 그 교과 성적 우수자 어떤 그런 전형이 학교장 추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까 강원대는 이제 최저가 없었지만 여기는 또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이 그냥 무작위로 다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랬을 때 여기도 보면 뭐 특히 이제 뭐 한국어 문학부의 뭐 국어국문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글로벌 한국어 전공 같은 경우 뭐 1.75에서 1.14까지 한 뭐 0.4%나 0.5 정도까지도 그 내려가거나 더 내려갔죠. 이제 그러니까 1.75 최고에서 2.3이니까 거의 한 뭐 0.6 정도까지도 많이 이제 조금 그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문학부의 글로벌 한국어 전공 같은 경우는 최고가 2.19, 그 다음에 최저가 2.36이라면은 결국은 그렇게 높은 학생도 지원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낮은 학생도 지원을 하지 않고 그냥 결국은 내가 소신껏 지원하는 이제 그런 쪽이다 보니까 거의 뭐 앞에 있는 친구들이나
끝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제 좀 점수가 촘촘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충원도 별로 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내신이 조금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게 좀 충원을 좀 바라봐야 되니까 이런 데는 약간은 조금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학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학부 같은 경우도 중국 어문 전공과 중국 전공 전공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문 쪽이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조금 이제 좀 많이 조금 이탈하는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뭐 영어 영문학부도 아무래도 좀 충원이 좀 상당히 조금 많죠. 그리고 이제 밑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주로 이제 뭐 밑에 이제 좀 좋은 과들이 있는데 뭐 경제학과도 한 1.9에서 2.2까지 좀 내려갔고, 경영학부도 뭐 1.5에서 최종적으로는 2.04니까 거의 한 5%에서 6%, 0.6까지도 상당히 조금 내려가는 그런 추세면서도 역시 이제 그 충원이 상당히 조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아무래도 좀 점수대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여기 뭐 항상 뭐 이과는 많이 돌아, 그런데 결국은 돌아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적을 갖고 이제 지원을 하셔야지, 무조건 돈다 그래서 그냥 뭐 점수가 너무 낮은 학생이 또 이렇게 또 높게 쓰는 거는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매년 그 이런 그 대학의 홈페이지나 이제 그런 데를 가다 보면요, 매년 전년도에 그 학생들이 어떤 그런 합격자 했던 성적에 뭐 70%가 됐던 80%가 됐던 이제 그런 성적들을 이제 올려놓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가늠을 해서 넣어야 되는 거지, 뭐 무조건 또 충원율이 높다 그래서 거기다가 무조건 다 밀어넣는 것도 안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대 똑같 이과 쪽 같은 경우도 최저가 있고 인원 제한은 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뭐 신소재 공학부에 그 뭐 전기화학 재료공학이 1.7 정도가 이제 최고였다가 거의 평균에서 최저가 2.16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국민대 같은 경우가 제일 이제 그 최저가 많이 떨어진 것들이 뭐 융합기계공학 전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너지 기계공학 전공이라든지 뭐 건설 시스템, 특히 이제 또 뭐 이과 쪽에서 그 좀 뭐 그 이 문과에 사학 철학이랑 똑같은, 그러니까 건설이라든지 건축 이쪽이 또 학생들이 조금 많이 좀 선택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다른 그 과에 비해서 좀 점수대가 조금 낮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임산생명공학과 이것도 2.14에서 2.87로 거의 한 0.6에서 0.7 정도까지 그만큼 이제 좀 갭이 좀 많이 좀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노전자 물리학과도 그런 정도 한 0.6 정도 좀 차이가 큰 이제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단국대학, 단국대학에 이제 그 축전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국대는 캠퍼스가 이제 축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천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상식적인 말씀으로 이제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뭐 본교냐 분교냐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 캠퍼스냐 뭐 이 캠퍼스냐 이제 그런 개념들도 있는데, 본교하고 분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은, 그거를 이제 좀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고려대하고 고려대 세종, 그 다음에 연세대학하고 연세대 미래, 그 다음에 한양대하고 한양대 에리카, 이렇게 본교 분교의 개념을 갖고 있는 대학들은요, 거기에 있는 과들이 서울과 뭐 아니면 또 그 분교에 있는 그런 과들이 겹치는 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단국대나 뭐 경희대라든지 뭐 중앙대라든지 이제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본교 분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캠퍼스가 이원화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단국대학 같은 경우는 축전에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사회과학 계열이라든지 경영 계열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천안에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어문 계열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이 대학이 본교 분교의 개념이냐 아니면은 뭐 캠퍼스가 이원화된 개념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국대에 이제 이걸 보면은 요것도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우수자에서
지역 균형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최저가 있으면서 학교별로 8명을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체제도 있고 8명을 추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경쟁률은 조금 더 낮아질 거라고요. 왜냐하면 인원수를 이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인원수를 제한하고 최저가 있다 보면은 아마 그런 그 합격 평균보다 더 이제 조금 낮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뭐 영미 인문학부 같은 경우가 한 2.71 정도. 그럼 이제 결국은 근데 이제 충원이 그렇게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간다고 해도 아마 한 2.8이나 뭐 한 2.9 정도까지 이제 조금 떨어질 걸로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학부 같은 경우도 뭐 2.05인데 결국은 여기서도 이제 좀 이렇게 충원이 많다 보면은 결국은 요것도 이제 뭐 2.05지만은 한 0.4에서 0.5 조금 더 많이 이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제학과 같은 경우라든지 여전히 이제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그 2.15지만 식으로 이제 또 충원이 89명까지도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이 돌다 보니까 아마 요거는 이제 그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은 혹시나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운 좋게 갑자기 이제 뭐 한 3등급 대나 3점 중반대가 마지막에 한번 붙는 경우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건 어쩌다가 한 번이지 매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그 이과 쪽으로 오다 보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국대가 이제 완전 그 이원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국대 특히 이제 축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렇게 뭐 전자공학이라든지 전기전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천안 쪽은 그 아시겠지만은 단대 의대라든지 치대라든지 약대가 축전에 없죠. 예, 천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천안 쪽은 주로 그 학과들도 다 바이오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조금 그 과가 틀려졌으니까 내가 단대 그만큼 이제 또 단대를 다니는데 그나마 내 축전도 아니고 천안이야? 그거는 본교 분교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바이오 쪽에 이제 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 그러면 쭉 보시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런 쪽이 없어요. 축전에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천안으로 내려가는 것 뿐이지 어떤 이제 뭐 내가 천안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뭐 실패했고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요.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그 세세한 부분이라든지 학생들이 내가 왜 그 지방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그런 이유들을 조금 뭔가 알려줘야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안심을 갖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건데 무조건 이제 그런 그 부연 설명 없이 그냥 거기는 이제 거기 있으니까 이제 뭐 글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전혀 이제 그 신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상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모집 단위가 아예 그냥 대학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전학과를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최초 평균이 2.27이고 여기가 최종 평균이 평균인데 2.61. 충원율은 이제 137.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충원은 많지만 여기는 모든 과들이 다 여기 묶여 있는 거다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꼭 과별로도 높은 과들도 그렇고 낮은 과들도 그렇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과학기술대학도 2.69에서 한 3.24 정도. 그 다음에 그 동국대학도 요게 학생부 교과에서 올해는 학교장 추천으로. 근데 문제는 최저가 없지만 7명 이내로 추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원수가 아마 또 이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평상시에 그 성적대보다는 조금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과 쪽도 마찬가지로 뭐 최종 평균 지원자 평균 했을 때 최종 평균들이 거의 다 뭐 한 2.8에서 2.9 요 정도인데 아마 거의 요 정도 선에서 모든 것들이 좀 마무리가 될 걸로 보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그 7명이라고 이제 하는 추천을 하다 보면은 최저는 없어도 또 그 대학에서는 아마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또 우리 애들이 못해도 그래도 뭐 동국대 정도면은 15개 대학에 포함이 되는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뭐 그런 것들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좀 점수대가
조금 높은 아이들을 좀 이쪽에다가 추천을 해서 보낼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마 그 지원자의 평균하고 그다음에 최종 평균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인기학과라든지 그런 쪽은 조금 더 그 최종 평균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추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좋은 애들을 좀 보낼 거다. 최저는 없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덕여대 같은 경우도 그냥 그대로 그냥 교과 우수자로 그냥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최저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교과 우수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2점 뭐 중반대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된다. 그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또 한번 좀 보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최저가 있다 보니까는 그 평균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낮게 보이는 거지. 만약에 최저가 없으면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좀 큰 대학 중에 하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서울과학의대 여기도 이제 그 교과에서 그 교과 고교 추천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추천 전형은 최대 10명까지 이제 그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쭉 봤을 때 뭐 건축학부라든지 뭐 환경공학부, 기계자동차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평균이 한 2점 초반대 정도. 대신 이제 무슨 뭐 전자 IT 미디어라든지 컴퓨터 공학, 이제 뭐 화공생명, 아무래도 이제 뭐 전화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전자, 뭐 화공, 이제 뭐 그런 컴퓨터 쪽 관련된 분들은 아무래도 좀 높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등록률을 봐도 이렇게 화공생명공학부 같은 경우는 등록률이 26.7%밖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딴 쪽으로 또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유념해 보시고요. 대신 이제 뭐 경영학과의 뭐 글로벌 테크노 경영 전공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 정도가 이제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영어 영문과라든지 이런 쪽은 거의 등록률이 100%.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등록률이 이렇게 조금 낮아지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정시로 수시 2월이 된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립대도 그 학생부 교과에서 그 지역균형 선발, 학교장 추천으로 있으면서 그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고교별 4명, 4명 이내로 이제 추천을 받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점수대를 조금 높은 애들을 좀 지원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높은 애들 뿐만 아니라 또 최저도 어느 정도 좀 맞출 수 있는 애들을 좀 지원하다 보면은 결국은 여기도 아마 그 학생부의 등급대는 거의 한 1점 후반대 정도. 예. 근데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울시립대보다 좀 위에 있는 뭐 성균관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뭐 서강대라든지 고려대라든지 이제 그런 대학들도 이제 교과들이 솔직히 서울대 빼고는 그 밑에 있는 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교과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쪽에 좀 더 좋은 학생들이 좀 몰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서울시립대도 체제도 있으면서 또 4명 이내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한 1.5 후반대 정도에서 아마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여대도 그냥 그대로 이제 교과 우수자고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동덕여대나 서울여대나 뭐 전형이라든지 최저라든지 뭐 바뀐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데, 특히 이제 뭐 문과 쪽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중어중문학과가 최고가 한 1.5까지 이제 그런 학생이 지원했고, 평균이 뭐 2.0이고, 그 다음에 최저가 2.3이면 결국은, 최초에 붙은 이제 그런 학생들보다도 거의 한 0.8 정도가 내신대가 좀 떨어진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학과 같은 경우도 1.6에서 최종으로 붙은 학생이 뭐 3.2까지 그렇게 내려가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과 쪽 같은 경우는 뭐 화학생명 환경과학부 같은 경우는 최고가 뭐 1.1까지도 지원했지만 학생부 최저는 2.3까지. 그러면 결국은 이 학생부 최고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솔직히 최초에 들어온 애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이제 뭐 추원이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그 두 번째 이제 들어온 애들이 많다는 거지 최초의 합격자는 없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좀 좋은 애들은 결국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학교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불러주거나, 특히 이제 그 또 여학생들이 뭐 틈새가, 여학생들의 틈새는 여대이기도 하지만 또 여학생들이 그렇게 그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대학이 또 여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학생들의 어떤 선택 기준에 있어서 여대가 조금은 점수대가 조금 더 하락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학생의 그 어떤 그런 최대 수혜는 여대, 예, 여대가 이제 좀 최대 수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성신여대 같은 경우도 교과 수자에서 지역 균형으로 이제 전형명이 바뀌었고 제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최저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보면은 뭐 국문과라든지 영문과, 경영학 같은 경우 예, 그 평균적으로 뭐 2.4에서 최저는 2.8까지, 뭐 0.4에서 많게는 뭐 한 1.4까지도 이제 떨어지는 그런 과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이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수능을 충족하는 거하고 수능 실질 경쟁률을 보면은 결국은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은 예, 1.0입니다. 예. 근데 이제 좀 다른 데는 그래도 이제 수능 충족과 뭐 실질 경쟁률이 조금 높기는 한데 여기서 보면은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 1.0이니까는 상당히 이제 그 더 낮아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성신여대 이제 이과 쪽,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수학 전공에 뭐 핀테크 전공도 있고, 뭐 통계학 전공 쭉 있어가지고, 예, 이런 것들 보면은, 융합 보안, 특히 이제 또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여학생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는, 이제 암만 이제 뭐 그 여학교에 공대가 있고 그래도 주로 이제 어떤 뭐 생명과학 쪽이거나 아니면 이제 좀 뭐 가정 쪽 그런 분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바이오 식품이라든지 바이오 생명이라든지 뭐 간호학과 이제 뭐 이런 쪽을 상당히 좀 많이들 좀 선호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좀 뭐 상식적인 걸 좀 뭐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그 간호학과들 있잖아요. 그 간호학과들을 보면 특히 이제 그 의대를 갖고 있는 그 대학들,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가 오히려 그 이과 쪽으로 봤을 때 공대보다 훨씬 낮은 게 이제 간호학과인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한 중위권에 있는 대학들이 간호학과들은 오히려 공대나 이제 이과 쪽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뭐 연대라든지 고대라든지 이제 그런 쪽의 간호학과는 일반 공대보다 낮고요. 또 그 중간 쪽에 있는 대학들의 그런 그 간호학과는 제일 높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로 해서 간호학과를 또 선택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학 같은 경우도 그 학생부 우수자로 이제 돼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또 최저가 생깁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 좀 최저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냥 그런 거예요. 마음속으로 야, 이 정도인데 세종대 치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야, 세종대 치고 너무 조금 최저 학력 기준이 조금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뭐 이제 뭐 그런 솔직히 그거 맞추기도 힘든 학생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좀 주저주저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조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세종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최저만 맞춰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뭐 추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학교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이 그렇고 뭐 80% 컷이 1.7이면은 거의 뭐 문과 쪽으로 보면은 한 2점 초나 2점 중반대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뭐 이과 쪽은 더 할 나위 없이 뭐 한 2.5에서 뭐 한 3등급대까지도 좀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계속 그 등급으로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계산 방식은 다 대학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교과는 이 등급으로만 이제 갖고 환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막상 이제 그 대학에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수식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맞춰서 그 점수를, 내 점수가 뭐 10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아니면 9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그런 점수를 갖고 과연 그러면 내가 만점부터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상호 비교하면서 예, 지원을 하셔야지 그냥 어떤 뭐 그냥 나는 그냥 뭐 작년도 그렇고 뭐 재작년도 그렇고 뭐 평균적으로 뭐 한 1.7이래. 그러면 그냥 1.7인다고 그냥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서 예, 계산을 해가면서 지원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교과에서 예, 지역 균형으로 좀 전형명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적 인원의 10% 학생을 이제 받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학생부 상위가 재작년 같은 경우가 뭐 한국어 문학부 같은 경우가 1.89, 그 다음에 프랑스 어문이라든지 중국어 어문 같은 경우가 뭐 2.2에서 2.0까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 좀 점수대가 조금 낮고요. 그 다음에 아마 사회과학 계열이나 그 다음에 상경 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점수대가 높죠.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하지만 결국은 또 보면은 충원률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문 계열보다는 이제 뭐 상경 계열이라든지 사회과학 계열이 예, 충원율이 상당히 조금 높다. 네,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과 쪽 같은 경우도 뭐 화학과, 뭐 생명 시스템학과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화학, 생명 시스템, 뭐 통계 예, 이런 쪽은 이제 여학생들이 조금 많이 좀 선호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무슨 뭐 화공생명이라든지 IT 공학이라든지 전자공학, 응용물리, 뭐 컴퓨터 이제 이런 쪽은 좀 여학생들이 그래도 아무리 이제 뭐 이과 쪽 공부를 했어도 약간은 조금 많이 좀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점수대가 다른 이제 그런 순수한 과학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조금 낮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숭실대도 이제 전에는 학생부 우수자에서 지역 균형 인재로 예, 조금 이제 전형명이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체제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거의 숭실대학 거기를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거의 그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 정도가 한 50에서 6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한 40% 정도는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문과들도 보면 거의 다 이제 그 학생부의 어떤 평균대가 뭐 2점 초반대부터 뭐 한 2.7까지도 이제 내려가는 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최저 싸움이다 이제 그런 것들도 있다 보면은 결국은 요것도 어떤 과에 대해서는 뭐 한 3등급대로 내려가는 과들도 예, 간혹 이제 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숭실대 같은 경우는 아까 본 것처럼 문과보다 오히려 여기는 이과 쪽이 평균이 더 높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좀 특히 이제 그 숭실대학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런 뭐 그 전기 전자나 컴퓨터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특화된 이제 학교다 보니까 조금 많이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슷한 대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애들도 점수대가 비슷하고 그러면 과연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할 거냐? 그것도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대하고 숭실대하고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주로 이제 뭐 강남권에 산다든지 이제 그런 학생들은 주로 어디로 많이 갈까요? 예, 숭실대학으로 많이 갑니다. 우선은 어쨌든 학교의 수준이 비슷하고 점수대가 비슷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찾는 거는 교통이 편한 데를 찾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좀 국민대랑 숭실대랑 비교를 하다 보면 숭실대가 좀 점수대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제 교통편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그런 선호가 무조건 내가 좋은 대학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내가 그 갈 수 있는 교통편이 편안한 그런 대학을 또 선택하는 경향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대, 예, 이것도 이제 그 인천에 있는 이제 국립대학, 이제 사립대학이 이제 국립대학으로 이제 바뀐 대학이죠. 여기도 그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면서 예, 똑같이 이제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과 쪽으로 보면은 국문과 같은 경우는 2.29에서 2.54라서 그 최종 등록한 학생의 그런 차이가 크지는 않는데 오히려 영어 영문 그래서 좀 과 중에서도 어문 계열 중에서도 학생들이 좋아한다라는 영어 영문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큰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최초 합격이 2.18인데 최종 등록은 2.91이니까 예, 거의 뭐 한 1등급 정도, 0.8에서 1등급 정도가 예,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어불문 같은 경우는 최초 합격도 조금 낮지만 최종 등록도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런 거는 내가 제일 잘 간 학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천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교과 성적 우수자가 거의 한 2점 뭐 한 중반 후반대 정도에 많이 몰려 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천대 같은 경우 이제 그 이과 쪽도 예, 이과 쪽은 그 뭐 과에 따라서 예, 3등급 때까지도 이제 그 합격될 확률이 상당히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입니다. 인하대도 그 전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 지역 추천 인재로 이제 좀 바뀌면서 여기도 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교당 7명 이내에 추천을 받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문과 쪽으로 보면은 평균은 이제 뭐 한 뭐 1등급 때부터 한 2등급 중후반까지도 되고 최저까지는 거의 한 3등급 때까지도 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그 최저가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라고 해도 좀 성적대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되는 거지, 만약에 최저가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좀 수능의 부담이 좀 덜하면서 그냥 내신 공부만 이제 좀 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도 높으니까 오히려 좀 점수는 좀 올라가지만 약간 이제 조금 그 배수진처럼의 어떤 그런 최저가 있다라고 하면 좀 점수대는 좀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인하대 뭐 이과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도 특히 이제 인하대도 특색이 아까 숭실대랑 똑같이 문과보다 이과 쪽이 그래도 조금 더 최저가 좀 마지막에 붙은 애들이 더 좀 점수대가 좀 높다,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인하대나 이제 아주대라든지 이제 그런 쪽은 숭실대 같은 경우는 공대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망하고 취업이 잘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추세가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외대 같은 경우도 그 학생부 교과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그 다음에 고교별로 추천을 한 20명 정도까지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뭐 LLT 학과라든지 ELLT 학과라든지 그 다음에 영미문학 뭐 문화학과 뭐 이런 데는 좀 상당히 조금 높죠.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평균이 상당히 조금 높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대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는 그 내신을 이제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석차 등급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갖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석차 등급이 1등급도 만점이고, 그 다음에 학생의 원점수 90점도 만점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과목은 1등급이라서 그 만점을 받고, 또 어떤 과목은 원점수가 90점이라서 만점을 받고, 그러면 결국은 뭐 2등급, 3등급이 된다라고 해도 결국은 원점수가 90점인 학생은 1등급으로 탈바꿈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학생부 평균이 상당히 조금 높아 보여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에서 어떤 성적을 어떻게 취해서 이제 하느냐, 이게 제일 좀 중요한 이제 포커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눈여겨 봐야지만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도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꼭 좀 참고를 해서 좀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똑같이 이제 문과, 요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외대 같은 경우도 아까 단국대랑 똑같이 본교 분교의 개념이 아니라 예, 완전 서울과 뭐 그다음에 그 용인에 있는 글로벌, 예, 이거 쫙 이원화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거의 다 뭐 성적대가 상당히 그 평균 좀 높은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이제 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성적대를 이제 좀 환산해주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학생부 평균이 좀 낮게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도 학생부 교과가 지역 균형 선발, 지역 균형 발전 요걸로 했고 10명까지 추천이 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한양대가 또
우스운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최저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봤을 때 뭐 위에 있는 대학이잖아요. 뭐 서영고, 서성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위에 이제 랭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저 학력 기준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성적대가 엄청나게 높은 애들이 지원할 수밖에는 없죠. 근데 이게 또 한양대가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해에는 또 이렇게 그냥 교과 100으로만 했다가 또 어떤 해에는 또 교과에다가 뭐 면접을 또 같이 또 포함시킨 해도 있었거든요. 그런 해에는 오히려 또 학생부 평균이 또 더 낮아져요. 근데 오로지 그냥 그 교과로만 100으로 한다. 그리고 또 최저 학력 기준이 원래 없으니까 한양대는, 그러다 보니까는 점수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우리가 가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중어중문은 뭐 1.28이고, 그 다음에 뭐 관광이라든지 정책은 1.16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충원율도 그렇게 뭐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못하는 게, 결국은 어쨌든 내가 뭐 최저도 안 보고 내가 제일 잘 간 대학이 한양대인데 누가 웬만해서는 또 다른 데로 빠져나가려고 하겠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충원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홍익대 같은 경우도 그 학부장 추천이면서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고교별로 5명까지 이제 추천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모집 단위를 봤을 때 문과하고 이과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홍익대는 문과 쪽은 그 사범대가 강세다 보니까, 특히 뭐 국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영어 교육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조금 점수대가 높게 이제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문 계열은 조금 더 낮고, 그 다음에 저 이과 쪽도 거의 평균적으로 뭐 1.5 후반대부터 좀 적게는 뭐 3.28까지도 이제 평균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도 이제 좀 최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올해 좀 그 고교별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지금 현재 이걸 쭉 보면서 많이들 이제 좀 생각하시는 게 뭐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 균형 선발이라든지,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 10명 이내, 뭐 5명 이내, 뭐 7명, 4%, 10% 그렇게 막 인원 제한들을 어느 정도 좀 해놓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학생이 또 지원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이제 또 그 학교에서 내가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추천을 몇 개 받을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올해는 좀 상당히 많이 이제 조금 그 심화가 될 것 같죠. 왜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순서적으로 이제 뭐 서울대 뭐 직윤 한 번 받으면 뭐 연대라든지 고대는 못 받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추천 전형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제 그 성적 좋은 학생들이 뭐 2개, 3개씩 받을 확률이 좀 상당히 조금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최저가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점수대도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잘 겸비해서 우리가 그 교과 전형을 갈 때 그러니까 변수가 있죠. 이제 아까 본 것처럼 과연 내가 이제 추천 전형에 그 선발이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과연 내가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느 그 과들이 평균적으로 매년 어떤 뭐 충원율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좀 돌았느냐,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문 닫고 간 점수가 평균적으로 매년 어느 정도로 형성되느냐, 이런 변수들을 하나씩 이제 조금 그 생각을 해서 한다 그러면 충분히 지원을 해도 뭐 최초의 합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을 닫고도 갈 수도 있는 게 이제 교과 전형이면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에서 뭐 학생부 종합도 있고 논술도 있고 교과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시의 틈새는 교과 전형이, 수시에서는 틈새 전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조금 잘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은 이제 그렇게 드려서 다 이해를 하셨는데 뒤돌아서면 항상 그러죠. 에이 설마. 그래서 이제 또 딴 데로 이제 쓰시다가 이제 그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꼭 요 시점이 되면은 항상 기가 팔랑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기서 뭐라 그러면 막 저런가 보다, 그냥 기가 계속 팔랑팔랑 거립니다. 그래서 아마 길 가다가 이제 막 기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 분은 저 집에 올해 수험생이 있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평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이제 위주로 했고 이제 봤기 때문에 조금 잘 보고 이제 좀 지원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수시 컨설팅 이제 예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활기록부에서 보면은 그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도 한번 그 처음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대학에서 이제 그 학생부를 이제 그러니까 서류를 이제 지원할 때는 그 학교생활기록부 로마 숫자 1이 있고 2가 있는데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는 로마 숫자 2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2로 된 거는 그러니까 1은 뭐냐면 1은 뭐 인적 학적 사항이라든지 출결 사항, 수상 경력, 그다음에 뭐 자격증 및 뭐 인증 취득 사항, 뭐 창체 활동 근데 문제는 뭐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런 게 아예 안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성적만 나오고요. 그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게 보여지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2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8개 항목, 그다음에 뭐 또 세부적으로 깔려 있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뭐 진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모두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2를 갖고 만약에 컨설팅을 하더라도 꼭 이게 생기부를 2를 떼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간혹 이제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뭐 컨설팅을 받으러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알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금 장난을 치시려고 그러시는지 원을 떼어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학생에 대해서 면밀히 볼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꼭 2를 떼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제일 우리가 그 학생에 대해서 좀 많이 봐야 될 게 수상 경력. 예, 수상 경력은 어쨌든 이제 올해부터 그 뭐 학년에 학기당 하나씩 밖에 안 되니까, 뭐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총 3학년 1학기니까 그 수상 경력이 최대 5개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졸업생들은 이제 6개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보면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상 경력이 상당히 좀 많이 돼 있는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진짜 가까스로 한 학기에 하나씩만 이렇게 뭐 그게 뭐 모범상이든 표창장이 됐던 아니면 뭐 교과 우수상이 그것도 뭐 국영수가 아닌 뭐 음악 체육이 됐던 하나씩만 있는 학생들도 있고, 많은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은 아예 없는 학생들도 있고. 예, 그래도 어쨌든 올해부터는 공평하게 있는 학생이라면 무조건 학기당 하나씩만.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학교에서도 이것도 이제 좀 잘 보셔야 될 게, 애들이 여러 가지 어떤 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그 옆에 아마 그 대학에 올릴 때는 그 옆에 이제 라디오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라서 그 수상 경력도 신중하게 잘 우리 아이의 그게 맞는 걸로 맞춰서 그 학업 역량이라든지 뭐 전공 적합성에 맞는 그런 활동을 했던 수상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또 학생들을 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그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뭐 진로 활동, 요게 이제 그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학년 동안에 그 아이들의 그 종합 선물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자율 활동은 주로 약간 좀 뭐 리더십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뭐 학업 역량이라든지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뭐 발전 가능성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진로 활동도 좀 다양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또 더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는 교과 학습 발달상, 그러니까 교과 성적 외에 그 밑에 보면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세특기라고 해서 뭐 국어라든지 영어, 뭐 한국사, 아니면 뭐 문학, 독서, 뭐 수학 1, 수학 2,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이제 그 과목별 선생님들이 이제 써주시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들도 좀 면밀하게 이제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일 이제 요 부분이 그 학교별로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뭐냐면, 어떤 학교들은 솔직히 이제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세특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뭐냐면은, 대학은 이 학생이 그 수업을 받는 태도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갖고 이제 했느냐, 그것도 보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수업을 받는 태도가 있었으니까 분명히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뭐 보고서를 발표한다든지 주제 발표를 한다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했으면서 또 그 안에서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책이라든지 자료를 찾아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지적 호기심을 많이 늘렸을 거다. 이제 그걸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학생이 이렇게 수업 태도도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떤 수행 평가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주제 발표도 어떤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지적 탐구를 갖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마지막에는 이거를 이제 지켜본 그 과목별 선생님이 좋은 평가가 있을 거다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건데, 원래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받아보고 싶은데, 또 고등학교는 또 선생님들이 어쨌든 글자 수는 한정되어 있고 뭐 500자 정도밖에 이제 못 쓰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왠지 모르게 우리 아이를 좀 돋보이게 하려면 얘가 뭐 그냥 자질구레하게 뭘 했던 뭐 했던 것들에 대한 그냥 실적만 무조건 막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수학 시간에 뭘 해서 뭐 열심히 풀었고, 뭐 이거를 알게 되었고, 뭐 이것을 아는 계기가 되었고, 뭐가 됐고, 그래 놓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했던 학생이 과연 이 학생이 뭐 기계공학을 간다든지 전자공학을 간다든지 의대를 간다든지 했으면은 뭐 그쪽에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 학생이 가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전공 쪽에 뭐 오늘보다 뭐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학생이다라는 뭔가 좀 그런 느낌을 써주셔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그 실적만 하게 되면 결국은 대학에서 이제 보는 이제 관점과 그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보는 관점이 이게 매칭이 안 되면 결국은 좋은 세특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꼼꼼하게 좀 잘 따져주시고, 만약에 1, 2학년 때는 그렇게 됐어도 만약에 3학년 때라도 약간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거든지 아니면 조금 더 첨삭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면, 예, 그런 식으로 조금 학생들에 대한 그 세특을 조금 더 잘 이제 좀 써주게 되면 훨씬 더 좀 윤택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점들도 좀 그 컨설팅 할 때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독서 활동 사항은 어쨌든 이제 학기별로, 학년별로 이제 맞춰서 이제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7번까지는 무조건 3학년 1학기에 모든 활동이나 기록이 들어가야 되지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2학년 때까지가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요거는 그냥 2학년, 왜냐면은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1년을 무조건 다 맞춰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학생이 1년 동안 뭐 1학년 생활을, 2학년 생활을, 아니면 3학년 생활을 이렇게 했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수시는 그 1학기 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동특성 종합 의견은 3학년 거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졸업생이라 그러면 다 들어가겠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살펴보면서 뭐 학업 역량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어떤 그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거죠. 무조건 학업 역량이 교과 성적만 이제 잘 됐다, 이제 그걸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학업 역량에는 뭐 교과 성취도라든지 뭐 탐구 활동이라든지 경시라든지 독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교과 성적은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뭐 얘가 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그걸 했을 때, 그리고 학년별 학기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되었냐, 그냥 뭐 한 1.5로 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르게 유지되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조금 상승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뭐 1학년 때는 뭐 한 2등급이었다가 뭐 2학년 때 뭐 한 1.5등급이 됐다가 3학년 때 뭐 1.2등급으로 이렇게 상승이냐 아니면 더 밑으로 하락했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인 뭐 국영수 성적이 어떠냐, 예, 전반적으로 조금 해보는 게 좋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나는 그냥 뭐 문과 쪽으로 갈 거니까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 쪽은 뭐 그냥 신경 안 쓸 거야. 특히 이제 뭐 과학은 더 신경을 안 쓸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그 국영수 사회 과목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는 막 1등급 뭐 2등급 뭐 그거를 가스로 이제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뭐 과학 과목 같은 경우라든지 뭐 기술 과정 같은 경우 막 7등급 막 8등급 나왔다. 그러면 솔직히 어떤 그런 계산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학종이나 이제 그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심죄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얘 봐라.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어하는 건 아예 손도 안 대네. 이렇게 되면은 그 정성적인 평가에서 불리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세특이나 이제 그런 데 조금 나타나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등급의 원점수, 그러니까는 이제 뭐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한지,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조금 그 잘 이제 꼼꼼히 좀 살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에서는 이제 요걸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은 그 전공과 직접적인 이제 활동으로 범위를 좁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요거만 이제 맞추면 된다는 게 아니라 좀 확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자기가 그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발견해 나가는 것이 그 전공 적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은 어느 정도 있어야 있는가. 그 다음에 뭐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강 과목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 우수한지, 예, 그 다음에 뭐 지원 전공에 흥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과목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특히 이제 뭐 이과 쪽으로 하는 학생이 특히 이제 뭐 기계나 전기 전자 뭐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학생이 자기는 화학이나 물리가 싫다고 거의 그 과목 배제하고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만 한다 그러면 대학에서 생각했을 때 과연 이 학생이 뭐 기계나 전기 전자에 올 수 있는 학생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전공 적합성 쪽에 포함되는 것들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인성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뭐 봉사활동, 그건 당연히 이제 그 뭐 포함되는 거지만 그거 외에 어떤 이제 그 공동체에서 내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요런 그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거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이견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의 그 자율 활동에서 특히 이제 무슨 뭐 체육대회를 했고 체육대회에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 친구들과 합심해서 그 뭐 주변 정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를 가는 데 있어서 뭐 솔선수범해 가지고 친구들을 같이 이제 해서 뭐 어디를 이제 뭐 박물관을 가서 어떤 뭐 기록을 적어 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뭐 인성이면서 리더십이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이런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자주 나타나 있느냐, 생활기록부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보시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공동과제나 단체 활동을 즐겨하고 구성으로서 홀로 좋은 동료로 인정받고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보는 것들이 이제 인성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학업 능력이라든지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고 과연 이제 생기부에 이게 잘 나타나 있냐, 부족하냐, 예,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도덕성이라든지 성실성, 요것도 그 인성 부분에 포함이 되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이 학생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가 된다. 이제 그만큼 이제 또, 뭐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이제 그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경험의 다양성,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도 다양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발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또 학생들도 특히 뭐 임원 경력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만 있어야지만이 발전이 되는 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 보면은 뭐 교내의 다양한 활동에서 주도적이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했는지도 한번 좀 생활기록부에 나타나는지 좀 보고, 그 다음에 기존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등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발전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 그 다음에 경험의 다양성, 그 다음에 뭐 리더십,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요 리더십은 무조건 반장, 부반장, 뭐 총학생회장, 뭐 이제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쨌든 뭐 학급의 어떤 그 뭐 임원이, 그러니까 학급 내에서 뭐 총무부장이 됐던 위화부장이 됐던 거기서의 어떤 그런 본인의 그 역할이나 어떤 그런 일들을 수행했던 것들이 또 중요한 거고요. 아니면 뭐 그 과목별 뭐 조장이 돼서 그 친구들을 잘 이끌어 왔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리더십이 되는 거지, 무조건 반장, 부반장이 돼야지만이 이 학생이 진짜 리더십다운 어떤 그런 걸 했다, 그런 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뭐 반장, 부반장이 됐어도 그거에 맞게끔 해왔던 활동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감투만 하나 썼다 뿐이지 전혀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을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의고사 성적을 봐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연 이제 이 성적을 갖고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가 있느냐, 뭐 그것도 이제 좀 검토도 해봐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쭉 봤을 때 이 학생의 지금 현재 위치가 야,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실수 안 하고 그다음에 조금 높게 생각하고 했을 때 과연 그 정시로 했을 때 어느 대학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좀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뭐 모의고사거든요. 근데 그 특히 이제 뭐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은 뭐 성적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뭐 학생부라든지 아니면 교과 성적만 있으면은 자꾸들 수시로만 가려고 하는데, 수시로만 가면은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수시를 너무 높게 써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학력 기준들이 상당히 조금 좀 많이 이제 좀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걸 못 맞추면은 결국 또 그것도 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학생이 얼마만큼 좀 잘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뭐 국어 같은 경우나 수학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는 이제 이게 뭐 공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약간 좀 그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그 점수대라든지 뭐 표준 점수나 아니면 백분위, 그다음에 현재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요것들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영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원점수니까 뭐 90점까지는 1등급이고 80점은 2등급이고 그다음에 뭐 70점은 3등급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영어에 이 학생이 보면 79점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점수입니다. 왜냐면 이제 1점 차이에 뭐 2등급이 될 수도 있는데 1점 차이에 3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특히 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수학에서 그 등급을 좀 좋게 못 따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국어하고 영어거든요. 거기서 좀 퍼펙트하게 해주면 좀 부족한 수학을 조금 더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특히 뭐 체저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기타 참고 자료에 뭐 국수의 뭐 백분위 응시자수, 뭐 국탐의 뭐 백분위, 그 다음에 응시자수, 그 다음에 뭐 국어 수학 탐구의 백분위 응시자수, 이게 나오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이 만약에 87.6이다 요거를 거꾸로 뒤집으면은 상위 누적이 된다. 그래서 13%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 학생이 그 지금 현재 모의고사를 본 걸 갖고 국수탐을 봤는데 87.6이 100분위가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이 점수로 이제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건 이제 뭐 예상만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정도 지금 현재로서 시험 봤을 때 이 정도라면 표준 점수 기준으로는 뭐 문과니까 강원대 뭐 국제학부라든지 법학부, 그 다음에 뭐 인하대 뭐 프랑스 언어, 한국외대 글로벌의 러시아학과, 요 정도 선이다 표준 점수를 보면. 그런데 네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러면, 조금만 더 성적을 올린다 그러면 뭐 경희대 러시아라든지 프랑스, 뭐 그 다음에 숭실대 글로벌 통상, 이쪽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좀 그 고치를 시켜서 넌 잘할 수 있는 학생이야. 요거 조금 실수하지만, 영어 실수하지만, 뭐 국어 조금만 더 맞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그 학생들을 복돋워 주면, 그 자기도 이제 뭔가 지금 현재 위치를 알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수시는 요 정도까지도 한번 좀 지원해 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게 좀 약간 좀 그 학생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0분위로, 그러니까 대학을 이제 우리가 정시는 뭐 제가 지금 수시를 얘기하지만 어쨌든 정시는 뭐 갈 수 있는 대학들이 표준 점수로 가는 대학들도 있고 100분위로 가는 대학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를 뭐 정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의 위치를 갖고 어쨌든 이제 수시의 지원 전략을 세워라, 이제 그런 얘기니까요. 그랬을 때 100분위를 갖는 대학들은 뭐 인천대 영어교육이라든지 가천대 자유전공, 이런 정도니까 네가 조금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올리게 되면 뭐 100분위 대학들은 이제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사회권 대학들은 주로 표준 점수와 이제 100분위를 갖고 반영을 하지만 중위권 대학들이나 이제 그런 대학들은 100분위를 많이 반영을 하니까, 특히 이제 뭐 이화여대라든지 이제 그런 대학 빼고는
여대는 또 다 100분위를 반영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했을 때 이제 그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요 정도니까 네가 좀 더 열심히 이제 고치를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간단하게 이제 그 학생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주면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은 한 내신이 한 평균적으로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간고사 정도까지 본 상황이죠. 요때까지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3학년 때 성적이 훨씬 좀 많이 올라서 한 1.7 뭐 그 정도 사이에 지금 이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직 기말고사는 안 봤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했을 때, 그 학생에게 이제 좀 뭐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고려대의 뭐 학취나 학업우수라든지 계열적합, 예, 요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야, 너는 아무래도 이제 뭐 내신 성적대가 그렇게 썩 높거나 또 그렇다고 또 낮은 거는 아니지만 애매하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그 학추 4%의 어떤 그런 그 재적인원의 4%의 추천을 받고 그런 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 학추에다가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냐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가 이 학생이 이제 뭐 국어 공문을 이제 좀 가고 싶어 하니까 요게 이제 4.88이지만 아마 올해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원도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좋은 애들이 좀 지원하기가 좀 힘들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국영수탐 2개 평균 해가지고 그 합이 3개가 5다. 근데 이제 결국은 수학이 약간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이제 그건 못 맞추면은 안 되니까 애들이 좀 겁나서 지원을 못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말 그대로 수능이 월등히 좋은 애가 구태여 또 여길 넣어봤자 그런 학생들이 주로 뭐 연대 이상 뭐 서울대 거기를 꿈꾸는 학생이 또 여기에 넣었다가 또 덕허덕 해버리면은 결국은 또 그 좋은 대학을 못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요 3개 중에서는 오히려 학추가 좀 너에게는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컨설팅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서강대 같은 경우도 여기는 뭐 일반도 있고 고교장 추천도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특히 이제 여기 추천 10명은 재학생 예정자다. 그러니까 뭐 졸업생도 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일반은 국문.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서강대학하고 성균관대학하고 뭐 중앙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제 뭐 면접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수시에 납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적대가 좋은 애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 이후에 성적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별다른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학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틈새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학과 모집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학생들의 틈새 대학은 여대죠. 그래서 이제 뭐 이화여대도 한번 좀 지원을 해보고 그 다음에 중앙대도 근데 이 학생이 보면은 일반계 고등학교이긴 하지만 주로 이제 그 국문학 쪽에 관련된 그 활동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잘 생기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다빈치보다는 탐구형으로 한번 좀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한양대도 학종인데 솔직히 조금 이 한양대 학종은 솔직히 뭐 내신 성적도 안 보고 면접도 안 보고 자기소개도 받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약간 솔직히 좀 한양대 학종은 솔직히 좀 약간 좀 꺼림직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좀 적어는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가 네오르네상스라든지 고교연계가 작년에 그 없었던 최저학력 기준이 올해는 이제 뭐 2개 합이 이제 뭐 5가 해서 조금 뭐 좀 낮게 보일지 몰라도 어쨌든 최저가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좀 성적대는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경희대까지 이렇게 그 어떤 내용을 써가지고 학생에게 이제 좀 알려주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수시는 총 그 뭐 대학이나 전형에 상관없이 6번까지 이제 쓸 기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따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를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그 학생에 맞는 거를 맞춰서 6개를 선택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이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야, 그래. 그럼 너는 만약에 고려대 학추를 받으려면 어쨌든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너 수학은 약간 조금 힘드니까 수학은 3까지 마치고 대신 국어나 영어가 거의 뭐 2등급에서 1등급 사이에 가까이 나오니까 국어 1, 수학 3, 영어 1 이렇게 하면은 세 개 합이 5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국어와 영어에 더 집중해야지만이 네가 고려대 학추를 합격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그 학생들에게 컨설팅을 좀 지도를 하면서 하나씩 그 학생의 어떤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 또 과한 부분, 그런 것들을 좀 맞춰주는 게 바로 컨설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춰서 해주시면 아마 좋은 컨설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냥 참고사항으로 뭐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든지 뭐 서울대에서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뭐 선택과목 안내서 뭐 그다음에 이런 가이드북 이런 것들도 그 홈페이지나 그런 데 찾아가시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그 저학년 애들 학생들 같은 경우 뭐 비교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테드 강의를 들어가면서 좀 약간 좀 그 지적 호기심을 늘리거나 어떤 지적 탐구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블로그를 만들면서 어떤 뭐 진로 활동에 좀 써먹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무크, K무크에 들어가서 어떤 이제 그 대학별 교수들의 그런 강의들 들어가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코세라, 이것도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끝까지, 4회차까지 들어주셔서 이제 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좀 입시는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받는 걸로만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경험을 쌓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또 경험을 쌓기려고 그냥 뭐 무작정 그 학생들에게 또 해서는 좀 위험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입시라는 게 한 학생의 어떤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어떤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내 아이부터, 그리고 좀 저학년에부터 하나씩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서로 배워 나가시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수시에 관련돼서 4회에 걸쳐서 이제 그 강의를 했는데, 이 교육이 지금 이제 이 컨설팅 이제 턴트 이제 그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께 뭐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그리고 모두의 입시연구소 소장 이용원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4회차 좀 들어주시고 이제 경청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